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네, 상당히 오랜만에 모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경선 후보 사인이 확정됐는데요. 네. 캠프에 계신 윤희석 대변인도 예상 못한 결과였다라고 하셨는데 김용태 의원은 어떠세요? 결과 보고 좀 놀라셨나요? 놀랍다기보다는 이대로는 안 된다. 좀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4강에 누가 올라갈 것이냐 많은 언론들 또 시민들이 예측했는데 3분 정도는 많이 공통적으로 이제 예상을 하셨던 것 같고 네. 이제 한 자리에 나경원 의원이냐 안철수 의원이냐를 두고 많은 이제 언론들의 해석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안철수 의원이 되신 것은 중도 확장에 대한 좀 지지층들 또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좀 시니컬한 반응이던데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 캠프의 김영진 전략본부장은 누가 나와도 도끼인 객낀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좀 낮게 보는 평가이기는 한데 지금 본선 후보들 여론조사 다 합쳐도 좀 낮게 나오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 도끼인 객낀 얘기 듣고 진짜 웃겼던 게 이재명 예비 후보는 백도 아닌가요? 백도요? 네. 아니 일단은 민주당은 그 유력 후보가 증발될 가능성도 지금 상존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문제. 또 만약에 정말 대선에 출마하셔가지고 대법원 공직선거법 판결이 그 전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고 하면 불소추 특권에 대한 또 다른 많은 해석들, 논란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본인의 선거법 사건이 있는데 대법관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많이 평가를 해주실 것 같고요. 그 대법관 지명 임명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여서 수 있는 그런 것들이군요.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예산 편성권도 대통령실이 가져갈 것을 검토하겠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좀 백도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백도 후보다. 어쩌면 사라질 수도 있는 그리고 나라도 이제 후퇴시킬 거라고 생각되고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종 후보 선출되려면 아직도 좀 많이 시간이 남았습니다. 열흘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게 시점이 좀 공직자 사퇴 시한이랑 맞물리면서 한덕수 차출론도 계속해서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게 당의 어떤 경선 분위기에는 괜찮은 건지 궁금한데 어떨까요?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당내 경선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내 흥행을 위하고 또 저는 저희 당 후보분들이 충분히 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좀 봐야 될 것은 어찌되었든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출마를 종용했던 현역 의원들도 저희의 그 당내 경선 레이스 후보 등록 전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등록 이후 하면서 이제 경선 레이스가 되면서 당내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종용하시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당인으로서 도리도 맞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력으로 지금 남은 기간에 유의미한 여론조사의 수치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가령 통상이라든지 관세의 협상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그것이 국민들께 어떤 평가를 받는 것인가 그건 오로지 본인이 지금 한 달 정도 남은 시간 동안 평가받는 거니까요. 그건 한덕수 권한대행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던 분들도 경선 기간 동안에는 좀 말을 아끼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어제 그 외곽에서 조직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한덕수 국민추대위인데 여기 저희가 알만한 분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추대위 위원장이라는 분이 그 현역 의원 50-60명과 접촉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좀 했거든요. 물론 명단을 같이 공개한 건 아닙니다만 이런 움직임들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출마 결심 이런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역 의원 50-60명 정도,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늘 이렇게 비공개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숫자를 말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쇠가시를 하기 위한 용도 여론전이겠죠. 다만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지금 소통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정말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는 어떤 반명에 대한 연합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뭉쳐서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 공통의 컨센서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지점이 전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출마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네.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예. 뭐 진영을 막론하고 어쨌든 이기려면 네. 지금 뭐 객관적인 수치로 봐도 이재명 후보가 좀 많이 앞서 있고 나머지들을 다 합쳐야 될까 말까한 싸움이긴 하잖아요. 방명 빅텐트를 쳐야 된다. 뭐 이런 움직임도 있는데 여기서 좀 거론이 같이 되는 게 이준석 개혁신당 네, 후보 예. 같아요. 왜냐하면 3자 대결에서 좀 유의미한 득표율을 가져가는 것 같아서 이 후보는 일단 단일화에는 지금 선을 긋고 있던데 계속 뭐 국민의힘 본선 후보가 확정이 된다면 계속해서 손을 좀 내밀고 얘기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글쎄 뭐 물이 끓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아직 뭐 물이 끓는 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에서 대선 레이스가 막 펼쳐지고 있는데 네. 특정 사람을 거론해서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은 서로 간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다만 이제 어느 순간 좀 대선 일이 임박해지고 말 그대로 정말 끓는 점에 도달하면 뭐 대의를 거스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의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 근데 아직은 좀 지금 그 상황에서 각자의 아니다. 비전을 말하고 각자의 또 국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이지 네. 지금부터 벌써 뭐 정치공학적으로 특정 후보들을 거론하면서 단일화를 염두에 두는 것은 그건 서로 간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